다음 장면. 이스타 섬. 여기도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왜요? 모아이 석상 보러. 그게 왜 궁금해? 왜 저기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커다란 게? 네. 왜 얘도 되게 불가사의로 남아 있는 게 얘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신앙적인 의미 아닐까? 되게 거의 많이 밝혀졌는데 네. 가장 많이 밝혀진 학설로는 그 섬에 살던 사람들끼리 전쟁을 한 거죠, 부족끼리. 그런데 약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조상의 얼굴을 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서로 이제 석상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 석상을 세우려면은 얘가 이제 바퀴가 없으니까 나무를 베서 이거 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베니까 숲이 없어져서 농경지가 줄어들고, 또 얘네들이 그 약간 원양어선을 타고 가서 고래를 잡아서. 언제적 얘긴데요? 이게 그러니까 추정이죠. 네. 13세기, 14세기? 예, 원양어선을 탔다고? 그 섬에서 좀 멀리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참치 원양어선 이런 게 아니겠지? 그 정도인 거죠. 생각보다 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13, 14세기에? 네, 고기를 잡던. 얘네들이 이쪽이 하와이랑 이스타 섬이랑 네. 저쪽 어디 있지? 호주 옆에 있는 그 섬이랑 해서 폴리네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섬이 많은 그쪽에서 항해술이 되게 우리들보다 월등하게 발달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정해요. 거기서 왕권 싸움에서 밀린 왕족의 후예들이 이 섬을까지 피난와서 정착했다라는 게 가장 학설이고요. 근데 그 커다란 그건 왜 세웠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서로 경쟁을 한 거죠. 부족끼리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세우기 시작하면서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 반경 몇 천 킬로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 그 섬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가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불어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고, 전쟁이 너무 과열해지니까 뭔가 신앙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세우기 시작했고, 이걸 세우려면은 되게 자원 소모가 크잖아요. 나무를 베야 되니까. 근데 그 완전히 폐쇄된 섬이니까 나무를 베면 어디 갖고 올 게 없잖아요. 나무를 베서 모아이를 세웠는데, 모아이를 세우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져서 농경지가 줄어서 식량이 줄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구촌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네, 그냥 너무 과도한 그런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본질을 잊은 거예요. 그렇지. 먹고 살려고 이걸 시작했는데 모아이 세우는데 혈안이 돼서 섬에 있는 큰 나무를 다 우리도 4대강. 우리는 모아이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나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다큐도 많아요. 과연 지구 이렇게 하면은 미니 지구라고 막 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많거든요. 찾아보면은. 그 모아이 석상 얼마네요? 크기가? 사이즈가 각각인데 제일 큰 거는 한 20m는 안 되겠다. 10m 정도 돼요. 엄청 커요. 어떤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보면 약간 한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식량이 없어서 서로 잡아먹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폐쇄된 섬에서는 식량을 조달할 데가 없고, 식량을 조달하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멀리 가야지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나무 다 베어버렸잖아요. 와, 지옥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작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경도 안 되고 얼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식량이 계속 떨어져가는 거예요. 악순환을 제대로 타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몰랐네. 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계속 악순환. 왜 그래도 모아이 세워야지. 맞아요. 보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마추픽추는 아까 그 최초로 발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잊어버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다시 발견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원주민이 2가구 정도 살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모아이 섬도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완전 멸망한 게 아니라 원주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터 섬인 이유가 그 네덜란드 상선이 발견했는데 그날이 이스터데이, 부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터데이에 발견했으니까 이스터 섬이 된 거고, 도착했을 때 인구가 크리스마스 섬이 될 수도 있었네. 크리스마스에 발견했으면 한 몇백 명 정도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몇만이 사는 되게 큰 섬이었던 거죠. 그 몇백 명은 그러면 그 생존 서바이벌의 지정 생존자 막 이런 거 이긴 사람들인 거야? 몇백 명은? 거의 뭐 석기 시대 문명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냥 생존만 하고 있었던 상태. 거의.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숲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복구를 시도를 해도 그러니까 막
보통 여느 섬 그 정도 규모의 섬에 이 정도 숲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로 신기하네. 특이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 제가 다른 데서 본 건데 이것저것 저도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다른 의견으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석상을 옮기는 방향을 그러니까 나무로서 사용한 것도 있는데 그 석상 자체가 걸어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연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외계인이 세웠다, 걸어서 네. 갔다 이런 되게 낭설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아직도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걸었다는 게 제가 그 방송에서 들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 모아이 석상 자체가 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짱돌이나 이런 것처럼 단단한 돌이 아니고요. 굉장히 현무암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그다음에 조각하기 편한 돌이어가지고 굉장히 길어요. 그게 길잖아요. 아까 10m 얘기하셨잖아요. 긴데 밑에 나무를 대서 굴렸던 것도 있겠지만 조각을 한 다음에 그걸 세워서 그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잘해봐요. 눈으로 보면 편한데 잘해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구 같은 거 움직일 때 한쪽을 들고 움직이면 편하잖아요. 네모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렇죠. 것처럼 예.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아이 석상을 그렇게 옮겼다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예. 옮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학설도 요거 이제 네. 하나도 있어서 그렇게 옮기다가 앞으로 엎어지면 큰일 날 텐데. 그러니까 옮기다가 사람이 많이 죽어요. 이게 답답한 게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설명을 들었는데 섬 중앙부에 얘네가 어쨌든 화산섬이니까 채석장이 있어요. 이걸 바다 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큰 바위가 있으면은 우리 같은 생각이면은 사각형으로 돌을 크게 떼낸 다음에 조각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위를 통째로 깎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크지 뭐. 스케일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겨. 뭐 신앙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큰 돌. 정성이 부족해. 아무튼 그래서 바위에서 이 모양을 깎은 다음에 뜯어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만드는데 동원되는 애들이 이 조각하는 애 한 대여섯 명, 애들 밥 되는 애 5명. 그러니까 최소 모아이상 하나 만드는데 10명의 인력이 유닛이 1년간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30개씩 제작을 하면 농사는 누가 짓나?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부족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족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점점 악순환을 하다가 서로 식량이 없어지니까 서로 잡아먹기도 했다면서. 네. 그래서 얘네들이 기록이 더 남아 있지 않는 게 이래서 기초생활 수급 이게 필요한 거야. 노조가 필요해.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맞아 노조가 필요해. 이게 어느 정도의 생존이 보장돼야 네. 저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 최상류층이나 지도층이 이런 거를 계속 시키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다 같이 공멸한 거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기록이 얘네도 롱고롱고라는 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다 했는데 사실 이게 지도층들이 다 전쟁한다고 죽고 나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다 추우니까 불때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다른 얘기인데 그 백석 시인이 네. 월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월북을 하게 정확하게는 월북이 아니고 하여튼 고향이 그쪽이니까. 근데 백석 시인의 시 북한에서 지은 시가 지금 기록으로 하나도 없는 게 땔감으로 떼서 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생존의 위기에 닥치면 그냥 그것은 한국에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땔감에 쓰이는 거죠. 마찬가지지 뭐. 완전히 다른 얘기인가?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진행하시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진행하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섬에 있으면서 우리도 너무 과도한 경쟁과 목적을 잃어버린 경쟁만 하다가는 다 같이 공멸하지 않나. 좀 대한민국 그래서 혁명을 네? 혁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원래 이제 죽창을 들자라는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좀 그 혁명 수준에 뭔가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과도한 경쟁은 죽음을 부른다. 좋은 얘기네요.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갔나요? 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엘칼라파테라는 지방이고요. 이 지방은 거의 관광지인 마을이고 여기가 유명한 게
빙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 하면은 다 북극이나 남극에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어서 빙하가 된 그런 마을, 그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이 있고요. 국립공원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표면적이 259제곱킬로미터. 그럼 얼마나 큰 거죠? 감이 안 와. 그런가요? 그렇군요. 259면은 뭐 서울시에 뭐 이렇게 예를 아, 그 들어서 정도는 아니고요. 한 동 정도 돼요. 한계동? 한 개 동보다 좀 사당동? 넓을 거예요. 뭐 그거보다 이런 훨씬 넓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하자면은 그게 빙하라고? 네, 어. 정말 큰 빙하가 있고요. 한번 검색해 네. 보시면은 엘 칼라파테 치면 나와요. 모레노 빙하. 가로가 4에서 8km 정도, 세로가 30km 정도고 높이가 700m 정도 돼요. 그래서 크레바스에 빠지면은 정말 시체도 못 찾는. 서대문구 면적이 17.6일이라는데요. 아, 진짜요? 네. 서울시만 하겠는데? 그러네. 서울시 면적 쳐봐야겠다.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적이라 가지고 서울시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니까 서울시 한 반 한 강남 정도? 엄청 크네? 크네요. 크네. 장난 아닌데? 뭐가 동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주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이게 좋은 사람이야. 아무튼 엄청나게 큰 빙하고요. 근데 빙하가 왜 보고 싶었어요? 얘는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더라. 저도 여행하면서 몰랐는데 저 자연이랑 유적지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그런가 같아요. 보네. 엄청 많이 갔어요. 내가 만약에 남미 스케줄을 짰으면 저대로 안 갔을 것 같거든 나는. 저는 비슷하게 갔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다 가고 싶어요. 진짜? 평소에 저도 자연 경관이랑 유적지 찾아다니거든요. 나는 도시 다니거든. 도시. 남미는 도시보다는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은 맨메이드고 남미는 간메이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남미 저 아시는 그 작가분이 남미 여행기에서 쓴 말인데요. 유럽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이라든지 조각물들 자연 남미는 되게 볼 게 많잖아요. 알프스 빼고는 자연 경관이 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남미는 자연 경관이 워낙 주라서 일단 면적은 큰데 인구도 작고 그래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곳이 엄청 많아요. 티티카카 호수. 거기도 갔었어요. 거기도 갔어요? 네. 좋아요? 거기 엄청 좋죠. 거기 호수인데 근데 왜 모아이 얘기해주고 티티카카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제가 모든 장면을 다 얘기하자면 한 알겠어요. 30장면을 얘기할 수 있어서 알겠어요. 그 중에 몇 개를 뽑았죠. 그래서 되게 자연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좀 슬픈 거는 이제 지구 온난화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빙하가 점점 줄어들어요. 1년에 1cm인가 1m인가? 그 정도씩 계속 줄어들고 있고 막 1cm와 1m는 차이가 큰데. 대충 아무튼 큰 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거를 그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죠. 실제로 가면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무너져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쾅 무너지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무너져고요. 이거를 이제 투어하는 투어가 있어가지고 빙하를 가봤는데 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빙하를 한국에서 볼 일이 없잖아요. 빙하에 올라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 가봤을 때 되게 일단 이뻐요. 이쁘고 저렇게 예쁜 걸 좋아하는 남자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요? 저는 자연경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이런 거에 비해 너무 이쁘고 일단은 그런 거에 압도당하는 것들. 우윤희처럼 막 사방에 있어요? 얼음이? 네, 그러니까 사방이 전부 빙하인 거고 빙하는 이렇게 굴곡도 있고 해서 그 가이드가 되게 엄격하게 선생님처럼 군대 조교처럼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사고 말은 날 수도 있을 사고 것 같아. 나면은 다치는 게 아니라 죽음이야. 죽고 시체를 못 찾아요. 이게 밑에 크레바스. 크레바스에 빠지면은 높이가 700m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빙하를 깰 수도 없고 너무 큰 빙하라서 떨어지면은 그냥 끝이에요, 정말. 둘리 엄마처럼 네. 되는 거잖아. 빙하 타고. 딴, 죄송해요. 딴. 네. 네. 사과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다음 그렇게 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뭐 이뻐요. 한번 가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이과생의 어휘가 풍경을 설명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내 생각에도 예쁘다 지금. 빙하가 있다. 예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좀 뭔가 약간 은유와 비유를 섞어서 그런 거. 뭐 내 생에 뭐 이렇게 빛나는 광경은 처음이었다. 뭐 이 정도로라도 표현을. 아까 제가 우윤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 그 언니님이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라고 해서 예, 우쭈쭈 해줘야 그래, 예, 알겠어, 예, 알겠어. 입이 풀리는데 알겠어, 아직도 입이 안 풀렸어. 아직도 입이 안 풀렸어. 예. 아니, 근데 나를 감동시키긴 어려워. 그러니까. 난 나름대로 노력했어. 음. 주변에 전부 다 하얗냐. 그래. 그렇다. 음. 그렇다 하고 끝났잖아. 아, 주변에 진짜예요. 그 전부 빙하야. 전부 아니, 빙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이 아니라 경험을 알고 싶다니까. 그 이- 하얗다, 예쁘다를 통해서 내가 느낀 경험이 뭐냐고. 압도당했다. 압도당했다. 아, 이과한테 압도를 너무 당- 많은 걸 요구하지 마요. 그러니까 압도당한 게,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런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꼈는지 그 압도당한 것을 또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꼭 이 빙하에서만 느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되게 큰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우윤이 거기 밤에도 그렇고 약간 내 존재가 너무 티끌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했던 고민들 사소하다. 사소하다. 그러니까 내 고민이 사소한 게 아니라 그냥 나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우주 스케일로 보면은 너무 사소하다. 그것을 깨닫고 왔어요.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는 달라졌어. 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 까먹었어요. 아니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크게 삶의 철학이 하나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예전에는 약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약간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일에서의 성취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했고 약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곰곰이 요번에 준비하면서 곱씹어 보니까 약간 열등감? 뭐 학벌이라든지 뭐 부산 출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왜? 올라왔다는 그 약간 지방 출신 그러니까 남들은 왜라고 하지만 약간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학벌도 그럼 일을 이해가 안 되는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지쳐서 여행을 한 거잖아요. 느낀 게 행복의 가치관이 좀 달라졌어요. 굳이 남들 1등이 되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나. 많은 걸 깨달았네. 1,000만 원을 투자할 만하네. 싸게 먹힌 거죠. 진짜 1,000만 싸게 원이면. 먹힌 거네. 뭐저 코인 하다 1,000만 원 날리는데. 맞아. 코인이 더 많이 들어갔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 불안한 건 없었어요? 일단 여행을 하는 동안은 거의 막바지쯤 와서 그런 생각을 했고 한 달 좀 넘어가니까 이게 여행이 아니라 약간 일같이 하는 거예요. 여행도. 내일은 뭐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은 모든 순간을 내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선택이 되어진 것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데 이건 다 내 선택이잖아요. 여행은. 난 뭐 내일 떠날 건지 이 숙소에 계속 있을 건지 내 계획대로 갈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씨 이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해서 이 돈을 쓸 건지 말 건지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약간 삶의 주도권이 있다? 그런 생각이 초반엔 좋았는데 갈수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누가 좀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계속 결정의 순간이 오면 좀 피곤해요. 외롭진 않았어요? 엄청 외로웠던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중간 한 달 반쯤 됐을 때 한번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여행을 포기할 만큼 외로웠어요? 그때 지금 와이프가 집에 좀 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힘들 찰나에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포기하고 같이 돌아갈까? 옆에 곁을 지켜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뭐 당장 돌아가기에도 비행기 표도 없고 비행기 표도 너무 비싸고 여기까지 온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긴 했는데 그때 포기 안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끝까지 일정을 소화해낸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뭐 5가지 장면들을 좀 봤고요. 느낀 점 혹은 달라진 점 이걸 얘기해 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좀 결심을 했던 거는 돌아가면 결혼을 꼭 해야겠다. 아 진짜? 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여행하면 솔직히 할 게 별로 없어요. 계속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놈 옆에서 계속 곁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지기 시작한 거죠.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남자친구들을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이 옳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이에요. 현지에서 로맨스. 바람나서 올 확률도 있어요. 알겠어. 혹은 헤어지거나. 알겠어. 네.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갔다 와서. 네, 그래서 거의 취직하고 나서 안정되고 바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어요. 그냥 좀 외로웠던 것도 있고 거기 겪어보니까 어차피 인생도 뭐 여행이라고 치자면 웬만한 동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동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가는 여행은 너무 외롭다. 멀리 가려면 그런 같이 생각. 가야 한다. 그러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전에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몸이 좀 아프더라고. 근데 혼자 있으니까 막 이렇게 혼자 일어나서 병원 갔다 약 타가지고 죽을 사갖고 오는데 너무 서글픈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건강해졌잖아. 그랬더니 내가 그때 마음이 약했구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건강 관리를 잘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를 모르겠어 나는.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알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달라졌죠. 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달라진 거는 그 뭐 인생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고 아주 천만 원이면은 정말 가성비가 훌륭한 깨달음이에요. 라고 생각해 나는. 저도 그렇죠. 1년 기간도 그렇고. 그렇죠. 갔다 와서 백수로 지낸 기간들 앞에 준비 시간 하면 1년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면 거의 그런 거 깨닫기 정말 쉽지 않아. 싸게 먹혔어요. 정말 싸게 먹혀.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한데 하지 마요 그러면. 뭔데요? 난 궁금한데. 뭔데요? 죄송한 아니. 얘기가 좋아. 빨리 해. 아니 근데 그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가기 싫지만 네. 요즘은 좀 줄었지만 어느 정도 2년 정도의 네.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군대? 네. 어. 모든 남자들이 가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군대에서도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녁에도 많이 남고 그다음에 뭐 보초를 쓰면서도 이제 시간이 많이 남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가면 진짜 달라져야지 하고 제대를 하면 3개월만 있으면 다시 또 옛날처럼 복구가 돼요. 맞아. 네. 근데 아까 저도 이제 여행 갔다 온 거 말씀은 드렸지만 갔다 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많이 변화된 시선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그게 관성. 네, 습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계속 꾸준한 노력과 계속 생각을 해야 어느 정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긴 했지만 크게 도움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것도 가서 내가 우주의 점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할 필요 없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일상 돌아오면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다시 난 우주의 점이야. 그런 생각 하는 건가요? 네, 그때마다 제가 보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보이조호가 지구 사진 찍은 거 하나 있거든요. 정말 점이죠. 예, 지구가 진짜 점으로 찍혀져 있는 사진인데 가끔가다 제가 그 사진을 보거든요. 이 점보다도 더 작은 게 나구나 하면서. 점의 점. 네, 심심하면 그쵸. 한 번씩 봐보세요. 보이죠. 네, 그렇죠. 저도 그 갔다 와서 당연히 생각이 바뀌죠. 근데 좀 약간 유지시키고 바꾸지 않은 그게 별건 없어요. 그냥 설거지 같은 거나 쓰레기통 비우는 거 그때 하자. 정말 별거 아닌데 그게 왜 연관이 돼요? 뭐든 생각났을 때 하자라는 아. 되게 간순한 원리 그리고 하고 싶은 건 하자. 인생에 원칙이 생긴 거네. 네, 약간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고 인생에 대한 원칙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어차피 할 거잖아. 나중에 큰 돈 들여서 후회하지 말고 생각났을 때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 나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사서 하루라도 빨리 쓰자.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생겼어. 사고 나서 후회하시는 건 없어요? 없어요. 단호해. 그렇구나.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못한 얘기는 없어요? 준비해온 얘기 중에? 결론을 얘기 못했어요. 결론하세요. 네. 떠나세요. 무조건. 좋습니다. 아니 나 뭐 떠날래.
일단 떠납시다. 뭐라 그래야 되지? 여행을 갈 때 사실은 쫓기듯이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일상의 환기도 필요하고 그럴 때 보면은 아 여행 갔다 와서 새로 시작할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 근데 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내 고민이나 불행한 뭐 증거가 네, 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갔다 와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한 대면하는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뭐 기간이나 시간은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일상에 있으면은 그 생각만 계속 함몰되잖아요. 잠깐 다른 떠나보면. 생각 떠나보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에 어차피 되게 긴 시간을 노동을 하고 살아야 되고 건물주가 아니라면 그리고 인생이 되게 길어요. 이제 100세를 보는데 한 30살, 40살 정도에도 쉼표를 찍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살 추천합니까? 저는 30대 초반 추천합니다. 아, 20대 후반 중반은 너무 돈이 없어요. 음. 그래서 너무 힘든 여행을 해야 되고요. 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게 조금은 좋은 것 같아요. 무작정 떠나면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여자들 혼자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추합니다. 어. 여행은 남자 혼자보다 여자 혼자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지 사람들 어울릴 때도 좀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말도 잘 안 건너고. 찝쩍대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거기 혼자 오실 정도 여자분들은 포스가 있어서요. 아 진짜? 네,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안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내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되게 강단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강단이 있거나 엄청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잘 되겠지. 거의 대부분 그래 막 얘기하다가 걱정을 얘기하다가 에이 뭐 되겠지 뭐. 아, 몰라 일단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마인드 없으면 네. 그치 그렇게 멀리까지 가기도 힘들지. 전 혼자 가는 거 괜찮아요. 그 후로 여행 계속 다녀요? 그쵸. 회사를 다니니까 그렇게까지 길게는 못 다니는데 해외여행을 종종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요. 그리고 예전처럼 뭐 패키지를 가거나 일정을 막 빡빡하게 다 짜서 가지 않고요. 현지 가서 뭐 알아보거나 아니면 거의 무계획으로 가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거나 꼭 뭐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를 찾아가지는 않아요. 좀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되게 여행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여행을 안 좋아한다는 걸. 그리고 갔던 데만 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보니까 새로운 걸 싫어해. 그러니까 좀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을 되게 자주 가는데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여행을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되게 최근에 알았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꼭 그런 뭐 여행을 가야 된다. 때가 또 있는 것 같아. 20, 30대에는 그런 것을 할 만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것 같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여행 그 후로의 여행이랄까 뭐 그런 거는 우리 얘기할 때 집중 좀 해줄래요? 아니 집중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하느라 사실 그 이후로는 저는 여행은 크게 생각하고 뭐 일부러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행이라는 게 물론 가는 거 가서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여행을 가는 마음가짐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인도 여행을 가면서 인도 여행 가서 무엇을 뭐 배워오겠다 이런 거보다는 내 스스로의 내면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간 거였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힐링의 개념으로 많이 하잖아요. 쉰다. 네, 쉰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민이라든지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가는 여행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게 분명히 도움은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제 지극히 개인적으로서는 그런 여행보다는 내가 이번에 가면서 이 여행에서 어떤 부분에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게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안 가는 이유도 뭐냐면 여행에 가서 꼭 느끼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일찍 도착해서 지하철역 근처를 한 30분 이상 걸었어요. 네. 걸어 다니면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전 그것도 여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일반 직장인이 솔직하게 3개월 동안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짧게 자기만의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자주 가는 동네를 사실 많이 가요. 나. 네. 근데 전혀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도 저는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을 벗어나는 그렇죠. 환기시키는 거죠. 그거. 네네네. 이제 가면서 뭐 굳이 뭐 어떤 목적을 안 가지고 가도 저는 좋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냥 정말 힐링을 하고 싶으면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 그게 여러 꼭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공간이 않나.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생각 없이 좀 걸어도 그것도 여행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온유대사는 생각을 돼요. 합니다. 네? 굳이 내가 그래, 거기까지 그러게.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갔다 오니까 저도 그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 깨닫는 거는 거기까지 안 가도 깨달을 수 그렇지. 있는데 계기가 갔다 필요하죠. 와야지 그 아니, 사실을 근데 깨닫 거예요. 그럼 해봐야. 해봐야 알아. 네. 짐작하는 거는 달라요. 네. 겪기 전에 어떻게 어, 알아야죠. 몰라. 멈춰봐야 알아요. 어, 멈춰봐야. 맞아. 다 부딪혀봐야 알아. 네, 재밌네요. 네. 네, 남미 여행. 그랬습니다. 네. 힘드셨죠? 괜찮아요? 오늘요? 네. 아우 태클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감성이 없어. 아니, 공감을 못해. 아, 그래서 근데 저는 우윤히 가고 싶어요. 딱 한 군데만 고른다면 시간이 없어. 남미에 갔어. 딱 한 군데만 추천해. 그럼 어딜 추천하고 싶어요? 마추픽추. 우윤이 아까 그렇게 우윤이 해놓고 왜 또 뜬금없이 마추픽추야? 마추픽추가 좀 가기가 편해요. 아 우윤이보다 네. 마추픽추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올라가면 돼요. 아 그런 거 말고 나한테 한 군데 다시 가라고 했을 때 딱 한 군데다 그럼 어딜 가겠어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고르기가 어. 너무 어려운데 어. 저는 그래도 마추픽추. 접근성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생각할 것들이 더 많았고 일단 자연과 유적이 다 있고 저한테는 제 기준으로 다 있는 곳.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전 그래서 거기가 제일 좋아요. 전체적으로 별로였다. 마추픽추 얘기할 때 살짝 뭐 성산 크기만 해요. 막 이러고 네. 막 지나가니까 사실은 우윤이 칭찬했던 것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작았는데 갑자기 마추픽추를 고르니까 당황스럽긴 해. 그럼 우윤이로 하죠. 저 우윤이 할래요. 이런다. 아니에요. 우윤이 이쁩니다. 마추픽추. 네. 알겠어요. 블로그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이거 어떻게 검색하면 되지? 아 네이버 검색창에 SMJFIR이라고 치면 뭐라도 나와요. 아니면 제 블로그 제목을 치면 더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인생 좀 재미나게 살면 어떠한가? 를 네이버 창에 치면 거기 가면 이제 나옵니다. 남미 여행 이런 거 전체 공개로 다 돼 있어요? 전체 공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 뜨든 네, 다음 편 예고하면 뭐 첫 번째 1화랑 2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다들 개성적이라서. 그래서 저희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성격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나? 그냥 성격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라는 이야기고요. 성격에 대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 좋아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누구 성격이 괜찮은지 검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좋고 그러니까 아 좋고 그런 나쁜 걸로. 건 없어? 좋고 나쁘고의 성격은 얘기를 안 할 거라. 알겠어. 성격 네. 1등부터 4등까지. 해봐. 근데 해봅시다. 아 근데 변별 될 것 같아. 한 3일차, 4일차 가면 변별 될 것 같아. 이상으로 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